gx라는 녀석의 식은 아예 대놓고 나와 있고 gx라는 녀석의 식을 좀 희한하게 보여주는데, gx라는 녀석의 식을 알아야 우리가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함수 x의 정의역이 없기 때문에 gx식을 다 찾아서 최소값을 만들어내라 이 뜻인데, 이게 1학년 학생들한테 좀 까다로울 수는 있겠네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x가 아니죠, 입력값이. 근데 요거 두 개가 연관성이 있는 게, 이 x-2분의 1의 2배를 하면 제가 돼요. 그래갖고 그다음에 x-2분의 1을 t라는 문자로 한번 봐볼게요. 좀 편하게 보려고. 그럼 얘는 g2t가 되죠. 2배 ft 플러스 4다. 여기까지씩 볼 수는 있겠죠. 물론 이 상태에서 t 대신에 x를 대입해서 내가 다시 x라고 쓰겠다라고 해서 g2x는 2배 fx 플러스 4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식을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 gt는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gt는 t 다 집어넣은 거야. t 집어넣은 거.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 플러스 4. 그러니까 ft가 얘다. 그럼 정리를 조금 해보면 g2t는 2배 t의 제곱 마이너스 2t에다가 마이너스 6에다 4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gx는 누군데? 뭐 gt를 알면 뭐 gx라고 쓰면 되니까 다시 치환해줘. 니네 마음대로. 선생님 이걸 a라고 한번 해볼게요. a라고. 그러면 t 대신에는 2분의 a라는 녀석을 써도 돼요. 그쵸? 그러면 ga는 t 대신에 2분의 a를 다 쓰자. 정리만 하면 끝나죠. ga는 4분의 a 제곱에다 2를 곱하고, 이게 ga라는 식이에요. 문제 내 맘대로 써도 돼요. 그럼 입력값을 x로 집어넣으면 a 대신에 전부 다 x를 쓴 것과 차이가 없죠. 근데 이게 gx 식이었다. 이거 식 찾으라는 문제 맞았어요. 아까부터. 최소값을 구하려면 대칭축, 최고차항이 양수인 이 참수의 대칭축, 이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래프 다 그릴 필요 없이 언제냐, 마이너스 2배의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이렇게 돼요.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그래서 1일 때다. 그래서 x에 1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g1이 최소값이고 2분의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답이 이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치환 과정을 통해서 식을 찾는 것밖에 답이 없네요. 다른 방식으로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교과서 같은 데 되게 많이 있는 건데, 일단 한번 보세요. 2차 함수랑 역함수가 무리함수일 텐데 그 녀석을 같아지는 교점이 두 개가 나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역함수를 꼭 구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이라는 건 y는 x와의 교점만 생각하면 돼요. 역함수 굳이 만들 필요가 없죠. 대칭이니까. 그럼 원래 함수인 저 녀석하고 y는 x의 교점이 바로 역함수와의 교점과 동일하다. 연립하시면 x 이항만 하면 되니까 이 녀석의 두 근이 역함수와의 교점의 x 좌표다. 조심하셔야 되는 건 그 근이 이전에 나오면 안 돼요. 이 이후에만 나와야 돼요. 정의역 자체가 2보다 클 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점 자체도 2보다 클 때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와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고 두 근 모두 2보다 2 이상이다 이러면 되겠네. 2대일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K를 찾아야 돼. 그럼 첫 번째로 판별식을 써서
서로 다른 두 근부터 있다고 확인해 봅시다. 1차항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2차항 4배의 2차항계수분의 상수항.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28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니까 K 값은 7보다 29구나. 이게 28이 아니고 4분의 27보다 작다. 29. 왜 27이야? 4분의 29 지금 대충 보이네요. 됐어. 조건 하나가 더 필요한데 두 근 모두 2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이거 1차항까지 잘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축이 어딘지는 보입니다. 저놈이. 언제가 축이에요? 마이너스 2배 2차항계수분의 1차항 됐죠. 양수 2분의 5일 때가 축이야. x가 2분의 5일 때가 축이란 말이야. 근데 근이 두 개 생기는 건 좋은데 그 두 근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2보다 클 때 나와야 된다며. 근데 이게 2.5란 말이야. 됐어요? 2가 어딘가에 있을 때 2보다 클 때 두 근이 나와야 된다고. 대칭축 모양은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맞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일 때 값이 지금 얼마야? 양수여야 되죠? 이게 0이니까. 됐어? 이게 0보다 크기만 하면 언젠가 내려가다가 2보다 큰 근 하나 나오고 더 큰 근 하나 나오고 이게 끝난다는 얘기야. 대칭축은 이미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x에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양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4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플러스 k니까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이때 y 값인데 그게 양수기만 하면 된다. 뭐야? 5지. 5, 6이 아니고. 아니, 7이네, 7. 네? 그쵸? 7이죠. x가 7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같아도 되느냐, 이제 문제인데, 같아도 상관은 없죠. x가 2일 때, 딱 요렇게 근이 딱 여기 2일 때도 근이고, 여기일 때도 알파, 베타가 근이어도 2보다 큰 근 두 개가 나오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정답이 4번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앞에 2차방. 일단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라는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 이거는 당연히 그 사이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사이 범위에서는 그래프를 못 그리고, 이 밖의 범위에서는 y는 마이너스 x를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이 사이 범위만 모른다. 근데 사이에 이 이차함수가 끼는데 아래로 볼록할지 위로 볼록할지는 답이 나와 있어요 지금. A와 B의 범위가 0보다 큰 거면 대칭축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배 2차항계수분의 상수항 1차항계수인데 음수라는 얘기다. 즉 대칭축이 음수에 있는 녀석이다. 아래로 볼록하면서. 그 모양과 얘가 결합이 됐을 때 항상 나왔던 y값이 다시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게 만들 유일한 방법은 지금 선택 못 받는 마이너스 1이라는 y값부터 선택 못 받는 1이라는 녀석의 값까지를 얘가 한 선으로 이어줘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만 나왔던 y값이 다시 나오지 않으면서 저 밑에 있는 y값부터 다 한 번씩 나오게 되는 1대1 대응이 된다. 그림 모양은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힌트가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지나고 1, 1도 지난다는 건데 문제가 심각하다. 왜? 미지수는 A, B, C 3개인데 힌트는 몇 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다. 그치?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된다는 말이야. 일단 대입을 해보면 y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x에도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
x에 1이 들어가면 y도 마이너스 1이 된다. y도 1이 된다. 여기서 상반이 됐단 말이야, 부호가. 서로 뭐 해주면, 빼주면 A랑 C가 소거되면서 B 값은 확정이 된다. 그리고 서로 더해주면 무슨 뜻? A와 C의 부호는 반대다 라고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요 부분의 함수식은 a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라고 쓰면 되는 거고, 우리가 찾고 싶은 f 3분의 1이라는 녀석은 요거니까 정리해 보자면 마이너스 9분의 8 플러스 9분의 8 a 플러스 3분의 1 요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조 녀석만 다시 그려볼게, 선생님이 이걸. A축, Y축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9분의 8이고 Y절편이 3분의 1은 이런 녀석인데 A가 0보다 클 때만 그리면 요거 빵꾸 뚫린 거야. 요렇게 되는데 이 값이 제일 작을 때가 언제인지는 경계가 하나가 더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딱 포함되게 찍어서 이게 최소가 되는 거야, 지금. 그럼 A의 한계선이 어디냐라는 걸 했을 때 아까 선생님 설명을 좀 어렵게 설명한 거고, 요 힌트로 대칭축이 음수에 있다라는 거밖에 몰랐어, 우리가. 어딘지는 몰라. 근데 만약에 봐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야. 대칭축이 여기에 있으면 이 새끼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가 대칭이야. 그러면 그림 잘 봐야 돼. 내려갔다가 올라가. 그럼 여기가 1대1이 안 될 확률이 높지 않아? 만약에 이건 상관없어. 이건 되는 건데 대칭축이 만약에 여기 있는 놈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끊는 순간 어떻게 돼? 내려갔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왔던 y값이 2번 나온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이걸로 잡으면 돼. 쉽게 잡으려면. 아, 대칭축이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에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거 한 번만 다시 보여줄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대칭축이 여기 어디 있다. 이 함수가.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랑 여기를 지나면 되잖아. 그럼 대칭축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그럼 나왔던 y값이 2번 나오는 꼬라지도 나오기 때문에 1대1이 안 먹는단 말이야. 아, A의 범위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저쪽에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 이 부분을 뜯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럼 이 함수의 대칭축이 누군데? 마이너스 2배의 2차항계수분의 1차항계수. 됐지? 이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고, A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2A는 양수야.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양변 2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뀐다. A가 뭐보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최소값이 누군지가 확인이 되지. A에 얼마 넣어보면 돼? 2분의 1만 넣어보면 돼.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약분하면 9분의 4, 마이너스 9분의 4니까 9분의 3이랑 더하면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사함수 얘기구나. x에 1이 들어가면 y값이 2로 확정이 돼 있답니다. 그건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이건 확정이 돼요. 그리고 1대1 대응이라 그랬으니까 2, 3, 4가 1, 3, 4 하나씩 매칭 시켜줘야 돼. 그래야지만 1대1이 되죠. 근데 3번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대.
이것도 뭔지 모르면 답 안 나와요. x가 들어가면 그대로 x가 나온대요. 입력값이고 3번 합성하면 바로 출력값이 된대. 그리고 f의 역함수를 g라고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 가질 수 있겠죠. 그때 요 값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경우의 수 문제가 됐어요. 여기서 키포인트가 역함수이기 때문에 2가 누굴 찍느냐가 되게 중요해. 아, 이 새끼들 자빠자는데 막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되네. 2가 만약에 1을 찍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경우의 수니까. 그러면 이게 성립을 하려면 제가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2를. F. 그럼 2가 나와야 되냐? F2가 1이고 F1은 2니까 안 맞지. 그죠? 맞아 안 맞아? 1이지. 다시 잘 봐. F2가 1이라고 하면 아까 여기 나번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이게 성립을 해야 돼. 1을 넣으면 1이 나와야 되고 2가 넣으면 2가 나와야 되고 3을 넣으면 3이 나와야 되고 4를 넣으면 4가 나와야 돼. 한번 해보자고. F2는 1이라며. 여기가 1이야. 그럼 F1은 얼마냐? F1은 2야. 여기까지가 2야. 안 맞지? 조건에 위배가 된다고. 그럼 이건 안 맞는 거네. F2가 1인 거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네. 근데 1대1 대응이니까 이제는 2가 3을 찍어보는 연습을 해보자. 그럼 F2가 2가 나와야 되는데 F2가 3이라며. 그럼 F3이 얼마가 돼야 마지막으로 2를 다시 찍을 수 있냐고. 2를 찍어주면 되지. F3이 2를 찍어주면 F1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2 맞잖아. 눈깔 똑바로 뜨고 봐, 이씨. 그럼 1대1 대응이니까 F4는 누굴 찍어야 돼? 4를 찍어야지. 맞아. F1은 2, 2는 3, 3은 1, 4는 4. 그럼 1대1 대응 되네. 이 경우는 나번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F2가 4를 찍었다라고 생각해도 이게 성립을 해야 돼. 그럼 여기가 4니까 F4가 2가 나오려면 안에 있는 요놈이 1을 찍어주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F4가 1을 찍어주면 되니까 F3은 3을 찍어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케이스에 F라는 함수가 있을 수 있고 이 케이스에 F라는 함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건데 검증을 하기 위해 다른 것도 해보자고. 되나 안 되나. F1은 1이 나와야 돼. F1은 2라며. F2는 3이라며. F3은 1이 맞네. 정상 작동하네 이거. 밑에 것도 한번 해보면 뭐 이런 걸로 해볼까? F4는 4가 나와야 돼. F4가 1이래. F1은 2래. F2는 4 맞네.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 세팅 자체가 그 두 번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럼 이 케이스에서 F3은 1이고 G3은 뭐야? G에다가 누구를 넣었을 때 3이 나오니? 됐어? F에다가 2죠. 이 케이스에서는 1 더하기 2가 돼서 3이 되는 거고 이 케이스에서는 F3은 3이고 F에다가 A 넣으면 3 나오는데 또 3이지. 이게 더 크죠. 값 중에서는. 정답이 1번이에요. 이게. 이건 그럼 더 뭔 소리인지 모를 것 같은데.
자기와 자기의 역함수가 같다. 조건 보면 자기와 자기의 역함수가 같대. 저걸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면 그 함수 fx가 누군지는 몰라도 자기랑 자기 역함수 합성하면 입력값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역함수는 자기 자신하고 똑같다며. 그죠? 이 얘기야. 두 번 합성해서 x 그대로 나오는 녀석이라는 뜻이야. 근데 x에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3, 4, 5 누가 들어가든 이건 돼야 된대. 아까 그 문제랑 비슷한 거야. 근데 명제 섞였다. 집합 x의 원소 1, 2, 3, 4, 5 중 어느 한 개 이상이라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대. 그럼 이거 먼저 생각해 보자고. 1번 f1이 2일 때 x에 1이 들어가서 2가 될 수 있을 때 나머지 이 조건 만족시키면 된다는 얘기고. x에 2가 들어갔을 때 2가 4가 되면 나머지가 또 이걸 만족시키면 된다는 얘기인데 3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f3은 6이 될 방법이 없어. 함수값 6을 못 찍으니까 4, 5는 해볼 필요도 없어.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얘기야. 그럼 아까랑 똑같아.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찍기 시작하는데 1이 2를 찍었어. 자, 그러면 1로 해봅시다. F1이 나와야 돼. 이 조건, 가번 조건 만족시켜야 되니까. 근데 F1이 2니까 이게 이거 찍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어. 근데 안 끝났어.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니까 3, 4, 5들도 찍어줘야 돼. 그럼 3이 들어갔을 때도 3이 나와야 되고 4가 들어갔을 때도 4가 나와야 되고 5가 들어갔을 때도 5가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야. 봐봐. 3이 찍는 놈, 4가 찍는 놈, 5가 찍는 놈을 선생님이 x값, y값 괜찮지 이거. 3이 3을 찍고 4가 4를 찍고 5가 5를 찍으면 f3은 또 3이니까 f3은 또 3이 돼. 됐어? 무슨 얘기인지. fx가 원래 항등함수면 합성 또 해도 또 항등함수야. 4 집어넣어봐. f4가 4인데 이게 4인데 f4는 또 4가 맞다고. 요런 케이스 하나가 괜찮아. 됐어? 이것도 괜찮지 않나? 3이 3을 찍고 4랑 5랑 서로 크로스해서 찍어. 그럼 이건 문제 없죠? 이건 문제 없다고. F4가 4가 나와야 돼. 여기 4 넣으면 4 나와야 돼. F4가 5야. F5는 다시 4야. 4 나오네. 그럼 3으로 찍는 건 다 됐어. 이거 어떻게 세는 거냐 그러면 얘는 전사라 그래가지고 항등함수 만드는 거고 얘는 3의 값을 고정을 시키면서 4, 5를 뒤바꾼 거야. 그럼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아? 4가 4를 찍게 항등을 만들어주고 3이랑 5랑 뒤바꾸면 될 거 아니야. 5의 값을 5로 찍으라고 해놓고 5의 값을 5라고 찍으라고 해놓고 3, 4 뒤바꿔도 될 거 아니야. 됐어? 나올 수 있는 함수 종류가 몇 종류다? 4가지다. 4가지다. 이 새끼들 이번 시험도 기대는 못하겠네. 2가 4를 찍었어. 그럼 F4가 다시 2를 찍어줘야 돼. 됐지? 그럼 저 관계 성립한다고. 역으로 찍어주면 된다고. 그럼 이건 확정된 상태에서 135가 이제 135를 찍어야 돼. 135를 찍든 뭘 찍든 찍어야 되는데
이 관계 또 만족시키려면 몇 가지가 나오겠어? 4가지가 나온다고. 어떻게? x값 1하고 3하고 5가 찍어줘야 되는데 그때 찍히는 y값을 1, 3, 5 그대로 찍으면 돼. 1이 1, 3이 3, 5가 5를 찍으면 돼. 근데 1을 고정시켜 놓고 3, 5를 바꾸면 돼. 됐어. 그럼 이제는 3을 고정시켜 놓고 이 노를 바꾸면 되고 5를 고정시켜 놓고 1, 3을 바꾸면 되고 총 또 4가지가 나온다. 답이 8개야? 8개밖에 안 되는데? 야, 이건 교과서에도 있겠다. 아이고, 이놈 새끼들. 대놓고 맞춰도 모를 문제를 이놈 새끼들. 그래프 좀 바꾸고. 24? 이렇게 되겠다. 이 녀석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4가 꼭지점이고, 32구나. 덧셈 뺄셈도 못하네. y절편이 마이너스 28인 요런 함수야, 요런 함수. 분명히 이 함수 전체 영역으로 보면 1대1 대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역함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생긴다. 그러면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1대1 대응 만들려면 K는 적어도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 그래야지 1대1 대응이 나와. 뭐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x에서 x로의 함수야. 정의역도 x값이 정의역도 지금 뭐예요? k보다 크거나 같다면 치역도 지금 뭐가 돼야 돼? 치역의 y값도 x랑 똑같아야 돼. 지금 여기를 그려놓으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데 치역은 마이너스 32보다 크다야. 안 맞지? 그럼 언제 맞춰진다는 얘기야? 됐어. x랑 y랑 같은 이전부터 맞추면 돼. 그럼 정의역도 이 k부터 큰 것들로만 할 수 있고 선택받는 y값들도 이 k값 이상으로만 찍을 수 있으니까 똑같은 x라는 집합으로 정의역, 치역을 맞출 수 있다고. 결론이 뭐냐? 저 함수랑 y는 x의 교점을 찾아보라는 얘기야. 그럼 이항 정리를 하면 4, 7에 28이니까 x가 4이거나 마이너스 7. 선생님 마이너스 7은 왜 나와? 여기서 마이너스 7이 나오니까 나온 거지. 정답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 4라고 하셔야죠. 됐어요. 이것도 교과서 같은 데 좀 많이 있는 건데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x에서 또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마이너스 0, 1에서 마이너스 0, 1로 찍는 함수인데 저 관계를 만족시키래. 해보면 돼. 이거 케이스가 몇 개 안 나오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어. 해석해보면 fx랑 f-x가 아예 똑같아도 되고 fx랑 f-x의 부호가 반대여도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자유로운 녀석이 누구냐? 입력값 x야. 0이야, 0. 0을 집어넣을 때 f0은 f0과 같겠지. f0은 f-0하고 부호가 반대다? 불가능한 얘기야, 0한테는 이게. 그렇잖아. 이건 가능한 얘기인데 x가 0일 때 요건 가능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야. f0은 f0이다. 근데 이건 불가능하다고. f0이
마이너스 F0하고 같아지는 거 불가능하다고. 0일 때 빼고는. 얘들이 선택하는 Y값이 0일 때를 빼고는 불가능해. 맞아? 0일 때도 안 돼, 저건.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며. 0이 선택하는 값이 부호가 반대일 수 있냐고. 하나만 찍는데. F0은 이 규칙밖에 못 따라가.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 F0이 1이야. F0이 1이야. 괜찮아. 0이야. 마이너스 1이야. 상관없다고. 즉 X가 0일 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1, 0을 아무나 찍어도 된다는 얘기야. 아무나 찍어도 상관이 없다. 세 가지 경우야. 그래서 얘가 얘를 찍을 수도 얘를 찍을 수도 얘를 찍을 수도 상관없다. 이제 얘들만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러면 아까 식이 이것 또는 이거가 되면 돼.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을 찍었다라고 하면 F-1이 F1하고 같으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고정이 되면 얘도 마이너스 1 찍으면 되잖아. 같아지는 거면. 얘가 0을 찍으면 얘도 0을 찍으면 되잖아. 얘가 1을 찍으면 얘도 1을 찍으면 돼. 즉 얘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얘가 고정이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되면.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값은 또 세 가지 아니야 그러면? 또 세 가지라 그래 그러면?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세 가지가 선택이 가능하다. 근데 이것만 해보면 끝나. 왜냐 그러면 1은 고정이 됐으니까. 얘 값을 똑같이 찍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마이너스 1이 또 마이너스 1, 이 규칙을 따라갈 수도 있잖아. 무슨 얘기냐 그러면 F-1이 마이너스 1을 찍으면 마이너스 F1이 같아야 된다며. 그럼 얘는 1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똑같아지면. 즉 이것도 얘가 고정이 되면 얘는 알아서 찍힌다는 얘기가 돼. 됐어? 그럼 이 규칙을 따라갈 거냐 이 규칙을 따라갈 거냐 이제 세기만 하면 된다고. 그럼 해보자. 0이 뭔가 세 개 중에 하나를 찍었어.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다 필요 없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을 찍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이 뭔가를 찍어야 되는 거는 고정이 됐다는 얘기 아니야. 이 케이스든 이 케이스든. 그럼 얘가 0을 찍어도 마이너스 1이 0 하나씩 다 해봐야 되나 이거? 잠깐만 이게 답이 몇 개나? 답이 15개야? 이해하기 편하려면 다 해봐야 되겠네. x에 마이너스 1을 넣을 때 규칙이 두 개야. 이걸 해도 되고 또는 이걸 해도 돼. x에 마이너스 1을 넣을 때 f-1이 f1과 같거나 마이너스 f1과 같으면 돼. 됐어. 그럼 얘가 선택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이든 0이든 1이든 선택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을 선택했다고 쳐봐. 그럼 얘도 얼마를 선택해야 돼? 마이너스 1을 선택하거나 플러스 1을 선택해야 돼. 두 가지 경우인 거야. 두 가지 경우. 얘가 결정이 되면 얘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야. 맞아? 꼭 두 가지야? 아니야. 한 가지일 수도 있어. 얘가 0을 선택하면 다 0 선택해야 돼. 이거밖에 안 돼. 이건 안 되지만. 그럼 얘가 0을 선택했을 때 한 가지. 얘가 마이너스 1을 선택했을 때 몇 가지? 두 가지. 얘가 플러스 1을 선택했을 때도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총 몇 가지라는 뜻이야? 5가지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도 1도 선택을 한 게 돼. 그럼 0이 선택하는 세 가지에다가 얘네들도 선택을 하는 경우니까 곱사건이라고. 그래서 15가지 이렇게 나온다. 이건 나올 확률 높다.
F도 1대1 대응이고 G도 1대1 대응인데 fx는 식을 알려줬고 이 녀석의 값을 구해라. 야, 이거 봐봐. 그럼 여기 fg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hx라고 한번 바꿔볼게. 그럼 이 녀석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 h 인버스 x가 x-2다 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는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뭐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을까? 이 새끼 역함수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야지 fg가 누군지 확인이 된다는 얘기잖아. y는 x-1이라는 녀석 역함수 한번 찾아볼게요. 이항하고 x, y를 바꾸면 y는 x 플러스 2가 이놈의 역함수야. 아, 그러니까 hx는 x 플러스 2인 거야. 여기까지는 되겠어. 그 h가 누군데? fgx라고. fgx는 x 플러스 2라고. 그러면 fx는 알고 있으니까 fgx라는 녀석은 입력값 대신에 gx만 집어넣어 보라며. gx 집어넣으면 fgx야. 이게 이거랑 뭐 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 아니야, 둘 다. 그럼 2gx 플러스 4가 x 플러스 2니까 우리가 몰랐던 gx가 찾아진다고요. gx는 얼마다? 2분의 1x 마이너스 1이다. gx 찾았다. 그럼 출제자가 나한테 물어본 것만 이제 확인하면 된다. G6은 여기다 6 넣어 그래. 3에서 1 뺐으니까 2야. F 인버스 2 찾으래. 인버스 찾을 필요 없지. FA가 2인 A를 찾으면 돼. F에게다가 A를 넣었을 때 2가 된대. 됐어. A가 얼마야? 마이너스 2. 답이 마이너스 2지. 공부 안 하는 티가 난다, 나. 뭐 못했었더라, 아까? 요거?